네, 반갑습니다. 모성간호학 분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영상까지는 임신이었죠. 그래서 임신의 최종점은 분만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분만을 무엇을 분만이라고 하는가라는 건데요. 분만은 아기를 낳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뭐 아기를 낳는 거가 분만이다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이쪽 공부를 하기 전의 상황이고, 이제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분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분만은 태아가 그 엄마 뱃속에서 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속물 있죠. 태아 부속물. 부속물은 뭐가 있었지? 난막, 그리고 태반, 그리고 제대, 양수. 얘네들이 뱃속에 태아가 있기 때문에 지켜줬던 부속물이었고, 아기가 나오면 얘네들도 이제 필요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얘들도 쑥 빠져야 돼. 그래서 태아와 부속물이 밀어내는 힘, 만출력에 의해 산도로 나오는 것이 분만이라는 거죠. 자, 봐요. 태아와 부속물이 만출력에 의해 산도로 나오는 게 분만이라고. 지금 분만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항목을 넣어줬는데, 이 세 가지가 분만의 3요소예요. 분만을 하는데 있어야 되는 거 세 가지야. 주인공, 패스되는 애들, 패신저라고 하죠. 태아 부속물, 만출력, 파워, 힘, 산도, 패시지웨이, 나가는 길. 이 세 가지가 PPP로 시작해서 3P라고도 이야기하고요. 3대 요소라고도 해요. 그러면 뭐 또 P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엄마의 심리적인 반응. 그것도 P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엄마의 자세로 포지션. 그래서 5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의 자세, 엄마의 심리적인 반응.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분만에 들어가는데, 분만은 지금까지 내 뱃속에 있던 아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우리 아기가 힘들지 않게 나오도록 심호흡도 잘하고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이 분만에 임하겠어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고, 그냥 분만이라는 건 무서운 거야, 내 배가 찢어질 정도로 아프겠지, 막 불안하고 이러면은 이 분만의 이 흐름에서 실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정상분만이라는 거는 질분만이에요. 고위험 분만에 수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정상분만의 패턴을 봤을 때는 아기가 질로 나오는 게 정상인 거야.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 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심리적 반응이 들어가고요, 분만에. 그리고 5번째가 자세라 그랬잖아요. 자세. 엄마의 그 자세가 따라서 아기가 나오는 게 엄마도 덜 힘들고 아기가 덜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을 때는 엄마의 그 생식기가 잘 노출되도록 다리를 묶는 상황으로 해가지고 엄마가 누워서 아기가 옆 뱃속에서 밀어내서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나오기가 더 힘든 조건이죠. 누운 상태에서 나오면. 그런데 중력을 이용하면은 아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병원에서는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엄마도 억지로 힘을 주고 아기도 나오려고 낑낑대고 이 박자가 맞춰서 이렇게 나오니까 힘든 거야.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떨구는 형식이면은 더 쉽게 아기가 빠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자세인 거예요. 분만 시의 자세. 이 아기를 낳을 때 상황을 한자로 표현을 하면, 서서 잡고 나게 하는 게 이게 나을 산자예요. 나을 산. 제가 이제 이 모성간호학을 좋아하고요. 저는 분만실에서 근무를 했고,
이쪽에 관심이 많고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산자라는 한자를 보고 아, 이런 의미에서의 이 한자를 만들었구나라는 게 제가 본 해석법이고요. 한자 검정시험에 이 산자가 이 5급인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5급 한자로. 근데 거기에서는 아주 엉뚱하게 설명을 해요. 이 산자를. 사람들이 익히기 좋게 말을 하는데 그들 한자 관련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기를 서서 낳는지 뭘 잡고 낳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엉뚱하게 끼워 맞추듯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맞는 것 같아요. 서서 엄마가 서는 거야. 서서 옆에 붙잡고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잡아주고 아니면 뭐 발을 잡든지 잡고 나오게 하는 거지. 배에 있는 아기를 나오게 하는. 그래서 요 밑에 누군가가 아기를 받아요. 요런 상황으로의 한자, 나을산. 되게 신기하죠. 자, 만출력이라는 것도 밀어내는 힘이라고 그랬죠. 밀어내는 힘은 자궁이 수축되는 것. 자궁이 수축돼서 나오는 힘과 엄마가 힘을 끙 하고 주는 거가 합해진 게 만출력이라고 보면 돼요. 1차적으로는 자궁 수축.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엄마의 복압. 엄마가 힘을 주잖아요. 엄마의 복압. 아기가 기어 나오진 않잖아. 수축이 되면서. 이 수축도 엄마가 힘을 줄 때도 그냥 끙끙 주는 것보다는 자궁이 수축이 될 때 엄마가 힘을 주면 이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쑥쑥쑥쑥 내려오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진부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아기가 내려올 때 제일 앞부분이 뭐냐란 뜻이에요. 선이 앞에죠. 나아가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부위가 어디냐. 그게 보통 머리잖아요. 우리는 정상분만은 질분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질분만의 기본은 아기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냐? 일반적으로는 머리고 이 상태를 두위 또는 두정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알아두시고 머리가 제일 선진부더라. 일반적으로. 앞부분. 분만 진행의 제일 앞부분. 그리고 자골극간의 간격이라고 나는데 횡경선. 횡자가 가로 횡자죠. 우리 그 골반에 이렇게 보면 제가 자료를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 골반 있죠. 골반. 여기에서 요 부위 우리가 앉을 때 버팀이 되는 것. 얘가 누워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 그냥 이래 있으면 돼. 앉으면 어떻게 돼? 앉으면 세워지는 뭔가가 필요하겠지. 그 세워질 때 필요한 게 좌골인 거예요. 좌골. 좌골이 이렇게 버팀이 돼야지 앉아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좌골. 이 좌골이 오른쪽 왼쪽이 있으니까 이 사이의 간격. 이 간격이 10cm는 돼야지 아기가 통과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10cm 안 돼. 그러면 수술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좌골 사이, 좌골극 사이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cm가 돼야지 이 정상분만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분만을 전조, 알리는 신호. 분만을 알리는 신호는 몇 가지가 있어요. 분만을 알리는 신호는 일단 아기가 36주에 자궁저부가 36주에 제일 올라가 있고 그 이후에는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자궁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주수가 36주. 어디까지? 금상돌기까지. 금상돌기에 자궁저부가 올라가는 게 36주라고요. 그 이후로는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만을 알리는 신호는 아기가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겠죠. 태아 하강감이 있어야지. 태아가 내려가는 느낌. 그러면 분만을 알리는 거죠. 내려오죠. 그럼 내려오면 자궁이 슬슬 내려오면 숨 쉬는 것도 편해진다 그랬죠. 그럼 아기가 내려오면서 자궁이 방광 뒤에 있어서 자궁이 무게가 무거워지면 방광을 누르게 되지. 방광을 누르게 되면 오줌이 자주 마렵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오줌을 자주 보는 현상. 이거를 빈뇨라고 그러지. 빈뇨. 빈뇨.
빈뇨도 있고 또 좁아져 있는 공간으로 내려오니까 아기가 움직이는 게 제한이 된다. 그래서 태동감이 줄어들고 체중이 줄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슬도 비쳐요. 이슬이 뭐냐? 자궁이 임신을 했을 때 자궁 임신을 하면 자궁 임신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가요? 임신을 했을 때 이 공간에 임신했을 때 질 내의 pH가 약간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깥의 세균이 이쪽으로 침범을 해서 이 공간 틈으로 들어가면은 아기를 공격하니까 위험하니까 환경이 세균이 살아가기에 조금 넉넉한 환경이 되니까 아이고 그거는 내가 모르겠다. 그냥 여기를 뭐 하자. 땜빵질 했자. 땜빵질. 틈을 막았지. 그래서 세균이 못 들어오게 했죠. 이거를 이름 뭐라고 불렀어요? 점액 플러그라 그랬죠. 이 점액 플러그가 우리 콧물에다가 물기를 좀 더 쪽 뺐어요. 그래서 끈기가 있어. 끈기가 있는 점액이 여기 붙어 있다가 이제 곧 아기가 나와야 되잖아. 분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뚜껑이 계속 캡으로 딱 찍혀 있으면 이 뚜껑이 열리지가 않죠. 그러니 아기가 나올 때가 되면 이 점액 플러그부터 이 뚜껑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뚜껑이 따져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점액 플러그가 점막에 있다가 분리돼서 떨어져 나올 때 피하고 같이 나오는 거죠. 점막이 붙어 있던 거기 때문에 분리되면서 혈관들을 건드리게 돼가지고 피하고 콧물 같은 찐득한 게 함께 나오는데 그게 이슬이라는 거죠. 이슬이라는 건 뭐라고? 분만 전 나오는 질 분비물이에요. 우리 TV에 동물 농장이나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짐승들이 새끼 낳을 때 걔들은 막 소리 지르고 힘들게 막 사람들처럼 그러진 않죠. 묵묵하게 하죠. 근데 안절부절하고 눈을 이렇게 그 카메라에 비추면 걔네들도 공포가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하지만 걔네들도 엄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데 엉덩이 쪽에 보면 콧물 같은 뭔가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 봤을 거예요. 핏물하고 같이 있는 거. 그게 걔네들의 이슬인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포유류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관 입구가 열리기 전에 이 막아놨던 땜질 돼 있던 이 점액 플러그 피하고 같이 나오는 게 이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슬 알아두시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 분만을 알리는 신호에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이 가진통이에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써야겠다. 가진통은 가짜란 말이야. 진진통은 진짜란 말이야. 왜? 분만을 알리는 거니까 가짜지. 진짜 진통은 그냥 분만이거든. 진짜 진통 자체는 분만 시의 통증인 거예요. 분만 시. 그러니까 가진통은 분만 전에 좀 있으면 애기 나와요라는 신호지. 분만 전의 신호. 그게 지금 분만의 전조 증상이니까 가진통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오해하면 안 돼요. 분만을 알리는 신호는 진짜 진통이 아니야. 진짜 진통은 분만 중에 아픈 게 진짜 진통이고 분만 되기 전까지의 분만을 알리는 신호는 가짜 진통.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가진통은 불규칙해요. 간격이 불규칙해요. 불규칙적이에요. 어떨 때는 뭉쳤다가 시간에 어떤 규칙성이 없이 뭐 1시간 후에 또 한번 뭉쳤다가 아니면 바로 3분 후에 또 뭉쳤다가 그게 불규칙적이에요. 간격이. 기간은 통증이 있는 가진통의 그 통증이 있는 기간이 이것도 들쑥날쑥해요. 불규칙적이에요. 그 통증의 강도도 왔다리 갔다리 해요. 한마디로 불규칙해요. 진통 부위는 어디에 있느냐? 복부가 뭉치는 거죠. 복부가 뭉쳐요. 특징은 뭐가 있지? 이슬이 없고 걸어도
걷게 돼도 더 촉진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가진통은 핵심이 뭐냐? 불규칙한 거예요. 불규칙한 거. 그냥 멋대로야, 멋대로. 하복부. 이슬이 없다. 요때는 이슬은 안 비친다. 근데 진짜 진통은 간격이 처음 아플 때의 시간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아플 때 시간 체크를 하면 이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간격은 짧아지는 규칙을 확인하게 돼요. 점차 짧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한마디로 처음 통증이 있을 때 시간을 보면 2시 50분이 처음에 아팠다. 그럼 또 아파올 때 시간을 딱 보면 신기하게도 3시예요. 10분 간격이에요. 처음에. 10분 간격으로 아프다가 점차 아기가 나올 때가 되면 뭐 1분 간격으로까지 아픈 거죠. 1분 간격으로. 점차 짧아지는 양상이라는 거지. 간격이 진짜 진통에는 점차 짧아진다라는 거고, 그러니 이거는 규칙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짧아지는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칙적이에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정도가 조금씩 더 길어지는 규칙성을 확인하게 돼요. 점차 아픈 시간이 길어져요. 처음 아팠을 때는 살짝이었는데 아기가 나오기 전까지 가깝게 되면은 그 아픈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진다라는 거지. 그런 특징을 보게 된다라는 거지. 규칙적이다. 점차 길어지는 규칙성이 있다라는 것. 아픈 강도는 처음에는 살짝 뭉치고 내가 이 정도는 애기 낳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강해져서 나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점차 강해지는 규칙성을 확인한다라는 거지. 규칙적이라는 거죠. 이 중류에서 제가 똑같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짜 진통은 규칙적이라고. 점차 강해진다고. 강도가. 진통 부위는 어디냐? 허리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허리가 막 많이 아프다라는 거지. 허리. 그리고 특징은 보행을 하면 통증이 더 촉진되는 특징이 있어요. 보행 시에 통증이 더 촉진이 된다고. 더 심각하게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만 진행을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죠. 통증을 계속 가속화시킨다라는 표현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